안녕하세요. 초등생 두 아이 엄마이자 작게 자영업하고 있는 경기도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맘카페에 들어오면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댁들이 언제나 많이 보여요. 가끔은 할 말도 하고 구박하시면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기도 하세요. 어르신들이니 강도 조절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눈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제 시댁이랑 몇 번 부딪히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 생길 때 제때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딱히 앙금은 없네요. 특히 큰아들 낳았을 때 시댁 행동 때문에 어쩐지 얄미워 똑같이 복수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아들 타령을 엄청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상견례 때부터 그러셨어요. 새아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아들만 낳아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야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심부름도 안 시키고 아주 귀한 며느리 대접해드리지요. 첫 손자 낳으면 1억 주려고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어요. 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많이 트이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화도 나셨죠. 1억이요? 아들이고 딸이고 뭐가 중요하다고 돈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 나와서 말인데 그럼 아들 안 낳으면 제 딸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저희도 곤란한데요. 우리는 이서방한테 바라는 거라고는 우리 딸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서방 사람 좋은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딸 결혼시킨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딸이 이서방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혼까진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댁에 자주 가네마네 약간 다투었던 기억이 나요.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니 이해를 되도록 해보려 노력했고 어찌저찌 양가간 감정도 잘 풀려 다행히 결혼식은 화기애애하게 했지요. 아무래도 옛날 사고방식 가진 분들인데다 어머님은 시할머니도 오래 모셨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안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서 할머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무슨 대를 잇고 말고가 있어요. 할머니는 족보 어디 있는지나 아세요? 창고에 처박아 두고 펼쳐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아들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근데 저희 아직 신혼이라 바로 아이 가질 생각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딸이 좋아요. 그이도 딸 낳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 딸도 낳아. 대신 아들도 필수로 낳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대가 이어지지 않니? 대요? 어머님, 근데 요즘 엄마 성 물려 쓰는 애기도 많대요. 이런 세상에 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라고? 엄마 성을 물려줘? 가당치도 않는 소리다. 얘, 너 그거 시할머니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뒤로 넘어가신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빠 성을 물려받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법 개정도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저희는 하나에서 둘만 낳을 거예요. 저희 가정인데 어머님도 존중을 해주세요. 돼 있는 게 아들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그냥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받아쳤더니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니 임신 소식이 궁금하셨나 봐요. 웬만하면 저한테 말 안 거시는 과묵한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저한테
애는 안 가지냐. 네 시할머니께서 아들 낳는 거 꼭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가질까 한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시더군요. 아들 낳으면 우리가 1억 해줄게. 우리가 그 정도 돈은 있거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봐라. 너도 아들 낳으면 좋을 거야. 시댁의 단점은 첫 번째 아들 타령, 두 번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재산 자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이래저래 낳은 게 많으니 혹시라도 아들 무시당할까봐 그런지 굉장히 허풍을 많이 치셨어요. 땅이 있다, 산이 있다, 걸핏하면 그러셨죠. 그런데 그거 다 저희 시부모님 것도 아니고 아버님 형제들이랑 나눠 가지는 거라 다 팔아 나누면 3, 4천 되려나? 아마 그것보다 적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땅 타령, 산 타령 하시는 게 솔직히 좀 우습단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도 3층짜리 세 받는 건물이 있어도 상견례에서나 사위 앞에서도 절대 자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에 반해 시댁은 상견례에서도 그 밭이랑 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정말 알부자 시댁인가 싶어 내심 궁금했는데 몇 년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돈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 말씀 듣자마자 솔직히 어떻게 돈으로 아들을 사려 하시나 싶어 기분이 은근히 나빴지만 내심 정말 아들 낳으면 1억 주시려는 건가? 설마 한 입 갖고 두 말 하진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했네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모와 시부 두 분 다 제 얼굴 볼 때마다 1억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들 1년 뒤면 전세 만기인데 우리가 주는 1억 보태서 집을 하나 매매하지 그러니? 아들만 낳으면 다 해결될 건데. 라고 몇 번이나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우리 아들 낳으면 정말 시댁에서 1억 주시는 걸까? 글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 주시겠지. 꼭 받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주실지 그게 난 궁금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다 여보. 근데 딸 낳아도 그 1억 내가 줄게. 아니, 난 2억, 3억 줄게. 그러니까 우리 딸 낳자.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농담을 했고 시댁의 그런 말에 꼬투리 잡아 서로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지지해줬고 늘 지켜주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그런 가부장적이고 남아 선호적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저도 동의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시댁의 지독한 아들 타령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댁 왕래 잘 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차로 30분 거리 살고 계시는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했다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하시며 일주일에 2번씩 신혼집 오셔서 냉장고 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했고 다행히 입덧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맛있게 다 먹었네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역시나 참지 못하고 아들이네, 아들이야. 이렇게 복스럽게 먹는 거 보면 필시 아들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성별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셨나 본데 시부모님은 아주 속이 타고 발이 동동 거릴 정도로 첫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셨나 봐요. 그렇게 임신 12주가 지나고 성별이 나왔어요.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가 학수고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드디어 한시름 놓았다며 그야말로 잔치를 열었고 저한테도 차례대로 전화주시며 잘했다, 장하다, 수고했다 등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는 딸을 너무나 원했지만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시댁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뱃속에 아이 키워갔죠. 그런데 애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제 얼굴 볼 때마다 아들 낳으면 1억 준다. 우리 땅이랑 산 팔아서 너 해준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신 거예요. 하다못해 남편도 웃으며 아빠, 우리 1억 해줄 거지? 언제 줄 거야? 라고 장난스레 말했는데 시아버지는 그거 다 듣고도 헛기침하며 자리를 뜨거나 딴 말로 화제 전환하려 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장은 땅이 안 팔리니 난감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아버님 곤란하게 하지 말자고 했죠. 주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뿅 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기대는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시댁에서 너무나 좋아하시며 아이고 고추네 고추야. 이뻐 죽겠다. 아들 낳았으니 이젠 니들 맘대로 딸 실컷 낳거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 죽겠다 우리 손자. 라고 하셨죠. 아들이라 더 좋아하신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예뻐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친정에서도 첫 손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양가에서 너무 예쁨을 받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빨리 나오라고 성하시더니 나오고 나서는 아예 저희 집에 오셔서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불편해서 저희 집 자주 오지도 못하셨고요. 나름 조율을 한답시고 평일에 2, 3일 시댁 가족들이 저희 집 오시거나 저희가 시댁 가고 주말은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평일에 일을 하시기도 해서요. 그런데 시댁에서 그 주말마저 손자 보고 싶다며 안 내놓으려 하시더군요. 아이고, 주말에 우리 손자 못 보면 나 어떡하나? 응? 외갓집 갈 거야 우리 손자? 그냥 할머니랑 더 있으면 안 될까?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가야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미시며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외갓집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하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간 수많은 아들 타령을 들어도 별 생각 없었고 저한테 잘해주셔서 부정적인 감정도 그닥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시집살이는 애기 낳으면 시작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손자 사랑 엄청날 거라고 미리 예상은 했지만 저희 친정을 견제하시는 걸 보니 짜증이 팍 났어요. 시댁이 우리 친정보다 제 아들 더 많이 보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진 몰라도 금전적인 지원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시댁은 제가 아들 낳으면 1억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의 돈 얘기는 입싹 닫으셨고 아이 내복이랑 고생했다며 고기 사 먹으라 30만 원 넣어주시더라고요. 워낙에 현금으로 잘 안 주시는 분들이라 시댁에서 처음으로 받은 용돈이었죠. 그전에는 항상 음식이나 길 가다 예뻐 샀다는 티셔츠, 1,000원샵 같은 데서 사신 생활용품 같은 거 주셨어요. 물론 저희 생각 세심하게 해주신다는 점에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은 결혼기념일에는 여행 가라며 300만 원 통 크게 주시기도 했고 남편 첫 생일 때는 100만 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정 갈 때마다 기름값 하라며 10에서 20만 원씩 주셨고요. 사실 1시간 거리라 기름값은 2만 원도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역시나 아기 낳고 나니 친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엄청 해주셨습니다. 일단 산후조리 비용을 전부 친정 엄마가 내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이모님 3개월 쓰라며 달에 200씩 계산해 엄마가 통 크게 600만 원 넣어주셨어요. 솔직히 친정이랑 시댁이랑 어느 정도의 재정 상황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었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시댁 험담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시댁에서 제 아들 독점하려 하고 친정 못 가게 하니까 저도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더욱 예민해서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남편 역시 중간에서 막는다고 그러지 마시라 자제 부탁드렸지만 그거 아시죠? 아들 손자 간절히 바라던 집에 손자 보면 정신 못 차리십니다. 아들 말도 안 들리고 그저 손자 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일주일에 2-3번씩 시할머니 모시고 제 집에 오셨어요. 처음엔 2-3번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아예 며칠씩 묵으시며 평일 내내 있으려고 하시길래 애기 봐주시던 이모님이 시댁 가족분들 때문에 힘들다며 관두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뻐해 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내내 끌어안고 계셔서 애기가 손을 타는 바람에 침대에 내려놓기만 해도 우는 애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저랑 신랑이 교대로 애를 안고 있어야 했고 그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모님은 빨리 구해지지도 않으니 더 힘들었고요. 저희 부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부모님이랑 시할머니는 그저 애만 끌어안고 어화둥둥 하셨죠. 그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하신 줄 알아서 저랑 남편이 그만 좀 안고 계셔라. 그렇게 하시니 밤에 저희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질을 팍 내시며 내 손자 내가 안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나 이제 방문 자제해 주시라 마침내 폭발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드렸고 손자 태어나 기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서 주에 2-3일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고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다 넘어갔지만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 데리고 친정 가는 것도 대놓고 싫어하거나 질투를 하시는 것도 정말 보기 힘들다고 했죠. 그랬는데도 시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도 손자 보고 싶어. 맘 같아서는 주말까지 내내 끼고 싶은데 양보하는 거야. 네 친정한테.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중재한답시고 언성도 높여보고 그랬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 돌을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양가 부모님들 모셔서 직계 돌잔치를 준비했고 제 아들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친정에서는 금팔찌랑 금반지 그리고 현금으로 100만 원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금반지 하나 해주셨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좋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 저희 친정이 해주신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주실 필요가 있다니? 솔직히 손자 돌잔치에 반지 하나면 되지. 너무하시다. 라고 하시더군요. 예뻐서 많이 해주고 싶다 하세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손자 덜 사랑하는 거니? 그냥 적당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꼭 좋은 날 비교되게 시리.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제가 손자 낳으면 1억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요, 뭘. 제가 드디어 1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죠. 진심은 아니었고 시댁에서 하도 친정을 비꼬아 얘기하길래 저도 심통이 나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셨는지 1억? 1억은 뭐... 라고 하시며 말씀을 얼머무리시더군요. 그거 보니 저도 왠지 집요하게 묻고 싶어졌죠. 1억 주신다는 거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언제 주실 예정이세요? 저번부터 남편이 몇 번 여쭤봤다던데 아버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돈 보태 집 매매하라고 하셔서 남편이 기대 많이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전세 계약 다시 했어요. 그동안 집값 더 올라서 못 사게 되기도 했고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큰 소리 뻥뻥 치시며 아들 낳으면 1억 줄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분들이랑 동일 인물인가 싶었어요. 그러더니 시아버님이 줄게, 준다. 우리 손자 두 돌 때 줄게. 알았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제 아들 두 돌이 되니 시댁에서 1억 얘기한 게 또 감감무소식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정말 이사를 가야 했기에 대출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1억 주실 거냐고, 주실 거면 이번에 집 살 때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준댔잖아. 준다고. 맡겨놨네. 1억 맡겨놨어. 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얘야,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억울해서 저희가 달라고 먼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아들 낳으면 1억 주겠다. 정말 20번은 넘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줄게, 준다고. 우리 손자 세 돌 되면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첫 아이 세 돌 되기 전 제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도 시부모님이 1억 안 주셨고 약속하셨던 첫 아이 세 돌 되던 생일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돌 되던 생일에는 또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둘째 돌 되면 1억 준다. 이런 시부모가 어딨네? 라고 하시길래 정말 주시나 기대했어요. 그에 맞춰 이사 가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돌이 되었는데도 또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으시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그냥 남편한테 이제 1억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대출 내서 사정 맞게 이사 가자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벌개지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무슨 빚쟁이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아예 1억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시부모님도 너무 하시잖아요.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 문제 때문에 돈에 대해 확답을 좀 듣고 싶은데 민망하니 말씀을 피하시니 화가 났어요. 한 달에 못해도 7, 8번은 방문했던 시댁을 자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심심할 때면 연락해 저녁 먹으러 와라. 주말에 어디 가자 하시던 시부모님께 갈게요 하고 당일에는 일이 생겨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반복했어요. 시부모님이 1억 갖고 저희한테 몇 년 동안 하신 것처럼요. 애 태어나면 준다. 돌 되면 준다. 두 돌 되면 준다. 세 돌 되면 준다. 심지어 둘째 돌까지 이야기하셨지만 전부 지키지 않으셨죠. 그럴 거면 아예 말씀을 하시질 말든가. 아니면 1억이나 해줄 사정이 없다. 그냥 이야기한 거다. 미안하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1억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집 알아본다고 노력한 게 헛수고였고 또 1억을 빌미로 더 저희 아이들을 자주 당당히 보려 하셨던 게 너무 짜증이 난 거죠. 남편도 면목 없어 했고 제가 시댁 가기 싫어하는 거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하고 안 가고 또 간다 하고 안 가기 시작하니 시댁에서도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오니? 그럴 거면 안 온다고 해라.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갈게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도 안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 시댁에서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애들 좀 크고 나서는 항상 저희가 마당 있는 시댁으로 갔었거든요. 니들이 안 오니 우리가 왔다. 어쩜 그러니? 네 할머니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니들 온다고 할 때마다 나도 새로 반찬 만드느라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 사정 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우리 사정? 우리 사정을 니들이 뭘 봐줘? 우리 1억 주기로 하신 거요. 첫째 낳으면 준다. 돌 때 준다. 두 돌 때 준다. 세 돌 때 준다. 계속 미루시고
둘째 돌 때 주기로 하신 것도 안 지키셨잖아요. 저희도 사실 힘들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애들 커가지, 이사는 가고 싶지, 돈이 확실하면 그에 맞게 계획이라도 할 텐데 매번 물거품 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1억 이야기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희망 고문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뻘개지신 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옆에서 들으시다가 당황했는지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 이후로는 시댁오라 닥달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보고 싶다고 찾아오거나 부르지 않으셨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니 1억 정도의 재산도 없으셨을 뿐더러 갖고 계신 임야 팔아도 그 돈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이 하도 지원을 많이 해주니 기가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허풍이죠.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드리니 시부모님도 뭔가 깨달으신 게 있으신지 사정 솔직히 말씀해주시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게 둘째 아이 셋돌 되었을 무렵이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댁 재정 보고 한 결혼도 아니고 남편 좋아한 결혼이며 시부모님, 시할머니 다 좋다. 그래서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린 거다. 돈 바란 적 없고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정말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선 넘어 힘들게 하실 때마다 혼란스럽다. 서로 솔직하게 진실된 가족 하자고 하니 어머님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하시더군요. 저도 진심 다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의 앙금이 풀렸네요. 그 이후로 저도 그때그때마다 할 말 다 하고요. 어머님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행동이 누군가한테 상처 준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직접 느껴야 아는 거라면 행동을 하시는 것도 때론 필요합니다.